미국의 심리학자 매슬로우는 인간의 욕구를 5단계의 피라미드로 만들었는데요. 그중 가장 하위에 있는 욕구는 생리, 우리가 흔히 말하는 3대 욕구인 식욕, 성욕, 그리고 수면욕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이 피라미드의 위쪽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하위 욕구가 충족돼야만 한데요. 그런데 오늘도 5분만 더, 한 입만 더를 외치고 견디고 충족되지 못한 욕구에도 일상이라는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면 집중해주세요. 지금부터 저희가 여러분의 입맛에 딱 맞는 예술 이야기로 부족한 부분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에 꼭 필요한 예술, 감성을 전하는 저는 여러분의 실버건 김은총이고요. 청년 문화예술인들의 지역 생존기, 여기는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 Ain't this what you came to see? Let me be your muse. I'll inspire you in ways you won't believe. 50 shades and hues, tailor-made for you. Draw me in, look at what you started. Go with your hands, can you paint my body? Go ahead and brush up on me. Baby, when you want it, sign it, dotted. I'll be your peace. I'll be your peace. I'll be your peace. Your ART. Study my face frame. Put me on the wall above the staircase. If you show me off, I'll be your peace. Your ART. Fresh out the gallery. Can you handle me? Handle me carefully. I'll be yours to keep. I'm your centerpiece. Make the canvas speak. When you draw me in, look at what you started. Go with your hands, can you paint my body? Go ahead and brush up on me. Baby, when you want it, sign it, dotted. I'll be your peace. I'll be your peace. I'll be your peace. Your ART. Study my face frame. Put me on the wall above the staircase. If you show me off, I'll be your peace. Your ART. I'll be your peace. Your ART. 네,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 1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들을 실버건의 주간 플리의 주인공은 바로 정우물이라고 하는 싱어송라이터입니다. 첫 번째 곡으로 들을 노래는요, 블루, 바로 이 노래입니다. 순수했었던 그 시절엔 어떤 색깔만 봐도 특별했던 그런 날이 오면 참 슬퍼요.
네, 정우물의 블루 듣고 오셨습니다. 바로 이 노래로 우리 정우물 씨가 데뷔를 했어요. 데뷔곡으로 블루라고 하는 노래를 내는데요. 저도 푸른색을 참 좋아하는데 정우물 씨도 약간 이 블루블루한 감성을 좋아하나 봐요. 저는 이 정우물 씨의 음악을 들으면서 우리 과거에 벨벳 언더그라운드의 페일 블루 아이즈 들을 때 그 정서가 좀 느껴졌달까? 저만 그렇게 느낀 것 아닌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노래 이어가겠습니다. 정우물의 홈 듣고 오시죠. 세상이라는 소나기들이 지겹게 따라와요. 난 계속 달려야 했어요. 언제부턴가 내가 서서히 잠겨가는 걸 느껴요. 난 이제 멈춰야 될 것만 같아요. 저 멀리 걱정하는 가족들이 보여요. 전국에서 제가 보이면 잠깐 이 비를 멈춰 주세요. 저 멀리 기다리는 가족들이 보여요. 전국에서 제가 보이면 잠깐 이 비를 멈춰 주세요. 네, 몽환적이면서 서정적인 감성을 담아내고 있는 정우물의 홈 듣고 오셨습니다. 음악들이 다들 이렇게 잔잔하게 펼쳐져요. 근데 가장 최근에 낸 곡입니다. 날개라고 하는 노래를 스스로 재리메이크를 해서 내놓은 곡인데요. 2024년 버전으로 여러분과 함께 들을 계획입니다. 이 노래 저 오늘 너무 어울리는 노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여러분과 함께 어떤 욕구들을 우리들은 감싸 안고 살아가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늘을 날고 싶다는 생각이 자주 들어요. 춤 받았어 제유희라는 저의 주 여기 파도는 어째 제 맘을 몰라줄까요 그런 사랑은 없을 거라면 삼켜버리죠 참 꿈이 많은 사람이에요 깊은 바닷속 숨어있지만 저 바다 위 새들처럼 제 편지들이 날게 된다면 그땐 당신과 가장 멀리 날아갈 거예요 그대여 오늘은 혼자 편지를 써요 춤 받았어 무너지지 않을 만큼 여기 파도는 언제까지 주름져 둘까요 그런 사랑은 없을 거라면 삼켜버리죠 참 꿈이 많은 사람이에요 깊은 바닷속 숨어있지만 저 바다 위 새들처럼 제 편지들이 날게 된다면 그땐 당신과 가장 멀리 날아갈 네, 정우물의 날개 2024년 버전 듣고 오셨습니다. 네, 정우물의 노래 어떠신가요? 되게 따뜻하죠? 뭔가 위로가 되지 않나요?
실제 가사한 말들도 이렇게 깊이 탐독해보면 아, 이런 위로가 또 있네 라고 느껴질 것 같아요. 지금 들으실 노래 해피라고 하는 노래도 저한테 위로가 되었던 것 같아요. 이 정우물 씨의 가사 여러분 정말 꼭 음악을 스치듯이 듣지 마시고 한번 가사를 찾아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미움받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한 노래 같은 해피 함께 듣고 오시죠. 미움받는 자들 모두 모여라. 이 세상은 아픔들이 행복의 나라로 지금 사라져주자. 우린 모두 거긴 따뜻할 거야. 누구든 상관없으니까 제발 서로 곁으로 와. 괜찮아. 다 같으니까. 행복의 나라로 지금 사라져주자. 우린 모두 서로 조용할 거야. 누구든 상관없으니까 제발 서로 곁으로 와. 괜찮아. 다 같으니까. 비행기에서 모두 내려라. 이제는 서로 행복하면 돼. 장난치던 그때처럼. 네, 정우물의 해피 듣고 오셨습니다. 이어서 들을 노래는 올드맨이라고 하는 노래예요. 네, 정우물 씨의 노래 들어보시면 되게 한결같은 흐름으로 느껴지시죠? 뭔가 여러 곡을 들었는데 되게 한 사람의 이야기들을 계속 끈덕지게 이렇게 깊이 있게 듣는 그런 느낌이 드는 가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어느 곡 한 곡에는 우리 저마다의 슬픔과 아픔과 또 위로가 필요한 어떤 순간들을 정우물의 노래로, 목소리로 위로해주는 것만 같습니다. 올드맨 듣고 오시죠. 저곳에서 행복할까요? 또 나와는 다른
때가 없는 이별들이 허무하게 빛나요. 가끔 저기 별들을 봐요. 몰래 빌어보죠. 알면서도 저 초라한 별 아래 서면 꼭 훔쳐기는 아이가 돼요. 매일 걸었던 이 길들도 참 변했네요. 또 기억하듯 이 길들이 허무하게 빛나요. 가끔 저기 별들을 봐요. 몰래 빌어보죠. 알면서도 저 초라한 별 아래 서면 꼭 훔쳐기는 아이가 돼요. 나만 알고 싶지만 나만 알기 너무 아까운 청년 뮤지션들의 띵곡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코너 실버건의 주간 플리 어느덧 마무리해야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뮤지션은 싱어송라이터 정우물이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고른 노래들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따뜻함을 주었길 바라보면서요. 1부 코너 실버건의 주간 플리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마지막 곡 정우물의 그린 띄워놓고 2부 코너죠. 송 작가는 오늘도 송 작가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주파수 고정해주세요. FM 93.5MHz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저 길들을 봐 서로 보듬어가던 그때를 봐 닮아가던 걸음들이 지난 위에 우리를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 듣고 있다면 정답을 알려줘. 신입 프리랜서 방송작가의 현실주의 일상을 공유하고요, 함께 지혜를 모아보는 코너죠. 송작가는 오늘도의 송작가 송지은 방송작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송과 인생을 짓는 글쓴이 지은입니다. 네, 지은씨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배고파서 텐션이 좀 높아요. 아, 그래요. 일부러 약간 끌어올리는 거죠. 맞죠. 단전에서부터. 저도 오늘 만만치 않거든요. 네, 지금 네. 뱃속에서 갑자기 마이크를 통해 이 마이크 성능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맞죠. 이제 꼬르륵 소리가 혹시라도 들린다면 이제 제 것이라는 점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방송 끝나면 또 식사하면 네. 되니까 양해 우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의 2부 코너 아주 뜨겁게 시작해 보시죠. 이제 음. 지방을 태워보죠. 달달. 좋습니다. 자, 송 작가는 오늘도 코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송 작가는 오늘도는 저의 이야기를 해보는 코너인데요. 효율적으로 좀 진행을 해보려고 나름대로 코너를 2개를 또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듣고 있다면과 정답을 알려줘인데요. 듣고 있다면에서는 저의 고민을 한바탕 털어놓고요. 그리고 조금 서로 이렇게 상의를 통해서 정답을 알려줘에서는 이 고민에 대한 해결책까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시작 전에 작가님이 준비한 첫 곡 들어볼까요? 네, 이 방송이 끝나면 맛있는 게 오겠죠? 그래서 Be and Her Business의 Good Things. 스니스의 Good Things 듣고 오셨습니다. 아, 이 노래 아주 네. 쉽다네요. 그죠? 괜찮죠? 네, 아주 잘 게다가 골라왔어요. 가사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가사가 어떤 거냐면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네. 좋은 것은 기다리기만 하는 사람들한테는 오지 않는다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여러분께 추천드리는 노래입니다.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코너 시작해 보시죠. 오늘 함께할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네, 이번 주 저의 머릿속을 가득 채운 생각은요. 바로 빠밤 뒤로 미루기입니다. 뒤로 미루기. 그 요즘 유행하는 밈이 있어요. 네. 그게 이제 한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건데 이렇게 애니메이션에서 집사 같은 네. 그런 옷을 입은 사람이 이렇게 뒤로 미루기라고 하면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내일도 할 수 있어요 라고 뒤로 미루라 하면서 뒤로 미루기를 적극 장려하면서 이제 좀 여유를 가져라 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요. 저는 여유와는 전혀 별개로 자꾸 제가 뒤로 미뤄서 아하. 그런 고민을 가져와 봤습니다. 음. 이게 뒤로 미루는 이유가 뭘까 제가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근데 답은 하나인 것 같아요. 음. 하기가 싫어. 그러다 보니까 이 머리가 잘 안 굴러가는 느낌이랄까요? 그렇죠. 웬만하면 저희는 창작을 하는 일이잖아요. 맞죠. 근데 저는 이제 물론 저만의 창작을 할 때도 있지만 이렇게 어디서 뭔가 의뢰받아서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뭐 그런 느낌 있잖아요. 원고를 쓰더라도 오프닝은 솔직히 오늘 오프닝처럼 네. 이렇게 통계를 가져온다거나 기사를 조금 가져온다고 인용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네. 너무 매번 이런 걸 할 수는 없잖아요. 저만의 통찰을 담은 저도 원고를 써내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죠. 나만의 창작. 네, 저만의 창작, 나만의 언어로 나의 생각을 여러분께 전달해드리고 싶은 때가 되게 많아요. 굉장히. 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이게 사고가 굳어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자꾸 뒤로 미루는 거죠. 그럼 이게 오늘의 이야기가 뭐예요? 그러면 그 우리가 해결해야 될 거는 뒤로 미루는 걸 어떻게 하면 미루지 않게 되나요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면 세련되게 미루나요예요? 약간 두 개 다 복잡한데요. 네네. 이거는 우선은 이 머리가 안 돌아가는 이 저의 창작의 고통은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좋습니다. 뒤로 미루지 않는 그런 심플한 방법을 좀 찾고 싶습니다. 그렇죠. 결국엔 우리의 오늘 주제는 뒤로 미루지 않는 방법이 뒤로 있나요? 미루지 않기 위한 방법을 그렇죠. 좀 찾고 싶어요. 이거 참 오늘도 답 찾기 참 쉽지 않아 보이는데. 이게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네. 급하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근데 맞죠. 이게 가끔 정말 문제가 급해도 급하기 때문에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뒤로 미루지 않고 그때그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 닥쳐서 하는 이 심각한 버릇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그래요. 좋습니다. 해답을 알려줘. 그러니까요. 전 너무 머리가 나쁜지 퍼뜩 이렇게 답이 떠오르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WS501의 내 머리가 나빠서. 이걸 이 노래로?
네, WS501의 내 머리가 나빠서 듣고 오셨습니다. 송 작가는 오늘도 코너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한 번 더 말씀해 주실까요? 뒤로 미루지 않기. 뒤로 미루기 방금 하셨던 거 네. 그거 무슨 뭐 밈이나 뭐 짤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음. 뒤로 미루기 아. 하면서 그 네. 응원도 해줘요 마지막에. 음. 뒤로 미루기 약간 하면서 어떤 스킬이구나. 네, 뒤로 미루기 어, 하면서 이제 응원까지 해주는 게 이제 한 세트인데 여하튼 저는 뒤로 미루지 않고 싶거든요. 그냥 뒤로 미루면 안 되나? 안 됩니다. 이 뒤로 미룰 수 없어요. 그러니까요. 사실 우리가 이 좀 뭐랄까 내 속도에 맞춰가지고 일을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러다 보면 사실 안 하게 되죠. 한도 끝도 없이 미루게 될 것 같은. 그러니까 저는 데드라인이라고 하죠. 이게 그렇죠. 마감. 마감이라는 음. 것이 있다는 거는 너무 괜찮은 일인 것 같아요. 근데 다만 네. 너무 촉박하게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면 진짜 정신 건강에 안 좋거든요. 맞죠. 아 그리고 사실 몸도 안 좋아져요. 그래요. 생각해 보면 또 마냥 또 그 우리의 삶의 템포를 그냥 프리 템포로 두게 되면 이게 오히려 더 좀 힘들어지는 것 같아. 제가 조금 저희 피디님한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네. 주말에 네.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요즘에 새로 들어간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행 프로그램이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음. 좀 리얼리티 예능처럼 찍고 이제 스튜디오에 나와서 그거를 보면서 이제 리뷰를 좀 해요. 그리고 이제 그걸 섞어서 편집을 하시는데 이 편집 시기가 굉장히 타이트하다 보니까 좀 늦게 주세요. 그래서 보통 제가 이제 자막을 써야 하는데 금요일 저녁이나 늦으면 막 토요일 오후에 보내주시곤 하거든요. 아. 그러면 어쨌든 저한테는 월요일에 넘겨주면 되기 때문에 일요일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보통은. 그러겠어요. 근데 저도 토요일, 일요일에 놀아야죠. 그러다 보니까 뒤로 미루기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뽑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5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아 쉽지 않죠. 평균 방송. 5, 6시간인데 그거를 5, 6시간을 새벽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가 이제 월요일이었지 않습니까? 네. 한숨도 못 자고 정말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48시간 정도 깨어 있었어요. 아 그랬구나. 그러면 안 미루면 됐던 거 아닌가? 근데 진짜 너무하다. 오늘 해답을 알려주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뒤로 자꾸 미루니까 뒤로 미루지 않는 해답이 뭐냐니까요. 자, 이게 참 여러 가지 뭐 답을 찾을 수 있겠죠 우리가. 근데 바이 더 웨이 이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거. 네네. 급해도 완벽하게는 해냅니다. 그렇죠, 그렇죠. 피디님 듣고 계시죠? 그게 이제 프로니까요. 네. 우리가 아무리 그 촉박한 시간을 이제 우리한테 남아 음. 있더라도 완벽하게는 해야죠. 네. 최대한. 그러니까 완벽하게는 하는데 다만 진짜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니까 다음날 생활이 되지 않고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 매주 화요일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곡을 쓰고 왔는데 사실 쉽지가 않아요. 스트레스 엄청 받잖아요. 그 시간의 압박이라는 게 사실 생각을 해보면 사연을 좀 한 주말쯤에 한 일요일 저녁쯤에 봤는데 그러면 조금 일찍 곡을 써놓을 수 있는데 이게 잘 안 돼. 미루기 하셨군요. 잘 안 되죠. 사실 또 월요일은 월요일이라고 또 일이 있고 맞아요. 사실 프리랜서한테는 주말이란 게 없죠. 네, 그러니까 이게 남들 다 쉴 때 나도 한번 쉬어보자 하면은 이게 안 되는 되는데 거죠. 안 되죠. 이 뒤로 미루기를 진짜 멈출 수 있는 방법은 그냥 계속 365일 일주일 내내 일하는 것밖에 없을까요? 참. 근데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그럼 쪼개서 일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을 해야 되면 10을 해야 하나가 끝난다면 뭐 오늘 5하고 내일 5해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작업을 한번 시작할 때 탄력을 받아서 쭉 해버려야 되는 타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곡도 그렇잖아요. 이제 곡도 갑자기 멜로디만 따르랑 써놓고 뭐 가사 나중에 붙여. 약간 요런 느낌. 저는 이제 음악 프로세스는 잘 모르지만 네네네. 그것이 약간 힘드신 분들이 계신 것처럼 맞죠. 저는 특히나 자막을 써야 된다 하면은 오늘 30분 쓰고 내일 30분 쓰지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더 이 쪽에서 일하는 게 또 방법인가 그런 것밖에 없을까요? 그거는 사실은 이제 각자 스타일인 거니까 이게 모든 사람들한테 방법이 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요. 그러면 실버건이 하는 방법, 뒤로 미루지 않기 위해 실버건이 쓰는 방법이 있나요?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그냥 미루고 삽니까? 미루기 전문가죠. 근데 이 미루지 않기 위해서 일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그냥 도저히 미룰 수 없을 만큼 스케줄을 소화한 날도 너무 많았고 특히나 이제 하반기 네. 되면 가을 되고 연말까지 계속 쭉 스케줄을 네, 풀로 소화를 하니까 그때는 그냥 이거 하나 끝내면 또 다음 게 계속 있으니까 계속 나를 몰아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늘 이렇게 나를 내몰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좀 그렇게 안 하고 싶어서 노력을 하는데 사실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에 음. 저는 어떤 방법을 내세울 수 있을지 지금 진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매주 일요일 새벽이 정말 고통스럽거든요. 일요일에서 월요일에 넘어가는 그 새벽 자체도 고통스러운데 네. 거기서부터 일을 시작하니까 어떻게든 이걸 해결은 해야겠는데. 그렇죠. 뭐 지금 또 정답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든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어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긴 하는데 그러니까요.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만의 이제 루틴인 거니까 이 미룬다는 것에 그 기저에 깔려 있는 우리의 심리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완벽하게 하고 싶어서. 이게 저는 가장 큰 기저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면- 꼭 완벽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시작이 더디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 사실 젊은 분들한테 가장 그 유행하는 말이 그냥 해잖아요. 맞아요. 그냥 해. just do it이죠. 응. 그러니까 저도 그거를 요즘 가장 큰 화두로 두고 있긴 해요. 생각났을 때 안 하면 계속 그게 채무처럼 쌓여 있으니까. 맞아. 네, 그냥 해라고 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뭔가가 필요한가 생각했을 땐 저는 체력인 것 같기도 해요. 체력. 그래서 요즘 제가 아주 열심히 남몰래 테니스를 열심히 치고 있는데 테니스. 이거 알면 너무 네. 옛날 사람인가요? 네, 또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막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한 것 같고 나한테 중요한 우선순위를 늘 이렇게 놓치게 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일에 매몰돼 있다 보니까 우리 공과금 밀리기도 하고 그쵸. 네, 뭔가 가서 어디 뭐 방문해서 뭔가를 처리해야 되는 일들도 계속 밀려 있고 종소세 신청하셨나요? 병원 가야 되는 것도 밀려 있고 다 밀려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네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체력을 좀 길러서 그러니까 그리고 저도 그런 문구를 봤어요. 어디서. 이 모든 것은 체력과 연관이 된다. 그렇죠. 가정할 수 있는 것도 체력이고 그렇죠.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도 체력이다. 네, 무언가를 좋아하고 무언가를 막 애틋해하고 뭐 그리워한다거나 모든 이런 감정 같은 것들도 체력이 없이는 안 되는 일 같아요. 욕구 같은 것들도. 근데 저는 좀 체력도 체력인데 그 앞서 하신 말씀이 조금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냥 해. 그리고 너무 막 처음부터 완벽을 추구하기보다는 네. 좀 러프하게라도 이렇게. 저는 처음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일 2번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솔직히 들었어요. 왜냐면 처음에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싹 훑고 이제 다음에 또 한 번 보자. 그럼 이제 그게 더블 체킹 그리고 좀 더 꼼꼼할 수 있는 뭔가 하나의 장치가 되긴 할 건데 그게 좀 일을 2번 하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네. 그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일을 미루지 않은 사람이 도대체 전 세계에 있나요? 없을 거예요. 없죠. 흔치 않아요. 일을 미루지 않고 계속 하는 거는. 그래서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각자의 루틴을 정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냥 매주 한 곡씩 곡을 쓰는 거 그냥 화요일 아침에 써요. 그게 제 루틴이니까. 우리를 왜 굳이 난 미리 써놔야 되는데 왜 우리가 스트레스를 굳이 받아야 돼요?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난 내 루틴이야. 그때 그 시간 몇 시간 전만 꼭 일어나서 전 근데 그 루틴을 지키긴 해요. 7시 반 8시는 꼭 일어나서 곡을 써요. 근데 정 몸이 힘들면 8시 9시에도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걸 가지고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왜냐면 나는 그 어떻게든 그 시간 안에 나는 곡을 해낼 써서 거니까. 생방송에 가는 거니까. 약간 루틴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루틴을 지키기 위한 나의 그런 믿음도 필요하네요. 그렇죠. 그걸 왜 우리가 스트레스를 굳이 안 들어서 받아야 되냐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약간 새로운 시각인 것 같아요. 약간 이게 이제 좀 약간 문제 파괴자처럼 느껴지긴 네, 하지만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저는 그렇게 비틀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꼭 제가 이제 가져온 질문에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고민을 함께 나눈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잖아요.
꼭 어떤 정답을 내리지 않더라도. 아, 이거 진짜 저희 홈페이지에 좀 누가 정답을 알고 있다면 이렇게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는 지금 이미 저마다의 정답은 있을 테니까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아, 좋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좋습니다. 어떤 노래 들을까요? 정말 오늘 질문도 정답도 정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샤이니의 하드 듣고 오겠습니다. Bring the fire 거침없이 yeah. 기나긴 밤 이겨냈지 선명한 너의 그 상처는 빛났어 주먹 쥐고 턱을 올려 그래 I'm strong 어떡한 미래도 내 손 안에 잡아 Feeling like a rockstar Lights on us 쏟아지는 갈채 속의 fire We go, we go, we go hard. Hard like a criminal, hard like the beat. Hard like my flow, 너도 원했니? 밤이 녹은 만큼 뜨겁고 지는 새로운 힘 멈추지 못해 다시. Hard like a criminal, hard like the beat. Hard like my flow, 꿈이 당겼지. Yeah, 몸 내봐, 맛을 봐, 누가 봐. 너를 놀래키나 we go hard. 걸음은 King Kong, 그놈 참 물건. 잠시 한눈 좀 팔아도 다시 챔피언. 왕관은 주인을 되찾아내. 세상의 끝까지 yeah, we don't stop. 시간이 아까워 틱톡 서둘러 sold out 목말랐던 만큼 원하고 원해봐 feeling like a rockstar Lights on us 걸어나와 이 순간을 마셔 We go, we go, we go hard Hard like a criminal, hard like the beat. Hard like my flow, 너도 원했니? 밤이 녹을 만큼 뜨겁고 진한 새로운 힘 멈추지 못해 다시. Hard like a criminal, hard like the beat Hard like my flow 꿈이 당겼지 손 내봐, 맛을 봐, 누가 봐. 너를 놀래키나 we go hard 같이 가볼까 되감을 순 없어 지금 이 순간만 기억해줘 No looking back 넌 알잖아 미쳐봐 날아봐 우린 강한 we get you right We gon' knock you out 여기 MC countdown at zero Yes sir we go hard Hard like a criminal, hard like the beat. Hard like my flow, 너도 원했지. 밤이 녹을 만큼 뜨겁고 진한 새로운 힘 멈추지 못해 다시. Hard like a criminal hard like the beat Hard like my flow 꿈이 당겼지 넌 내봐 맛을 봐 누가 봐 너를 놀래키나 we go hard 샤이니의 하드 듣고 오셨습니다. 자, 정말 하드하죠 오늘? 네. 그래도 뭔가 뚜렷하게 제 가슴은 뚜렷해졌어요. 저도 뭔가 이렇게 딱 마지막에 꽂힌 게 있었습니다. 음. 오늘의 정답을 알려줘. 제가 네. 발표해도 될까요? 발표하시죠. 바로 나만의 루틴을 만들고 해결할 수 있다는 나 자신을 믿자. 그렇지. 진짜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장 네. 타당해. 네. 가장 많은 사람들한테 소구력이 있어. 맞아. 네. 그러니까 많은 그런 대안들이 있지만 네. 가장 이게 우리가 마음이 편해질 수 있는 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대부분 너무 미리 걱정해. 아, 그렇네요. 어차피 그냥 그 시간 되면 할 거면서. 네. 굳이 미룰 필요 없이 그냥 그 시간에 편안하게 놀고 마음껏 즐긴 다음에 그 시간 됐네 하면 되겠다. 하면 되지. 그러니까 약간 생각을 비튼 거네요. 그렇죠.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해야겠네요. 전 밈을 바꾸겠습니다. 네. 뒤로 밀어도 되기. 아, 좋지. 아, 뒤로 밀어도 되기. 맞습니다. 그 시간대를 우리가 또 지키면 되니까 우리 스스로는 맞습니다. 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완벽을 추구하면서도 마지막 마감까지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가 저도 이제 가수인지라 한 5분 정도 공연을 한다고 해도 그게 휘발되어 버리니까 늘 아쉬워요. 아,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근데 그런 날은 생각보다 오지 않아요. 10년 넘게 노래를 했지만 그냥 그 순간이 가장 아름다운 거야. 맞아. 그때를 즐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더 잘할 수 있는데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냥 즐기십시오.
좋습니다. 네. 그럼 제가 마지막 곡을 놓고 저는 다음 주를 한번 기약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좋습니다. 오늘도 뭐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우리 실버건 저를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캐시의 언더스탠드 놓고 갈게요. 좋습니다. 저도 이런 고민만 송 작가를 너무 가슴 너무 깊이 많아. 이해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송 작가 오늘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3, 4부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수상한 초대석 오늘은 소프라노 박서정 씨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캐시 언더스탠드 듣고 오시죠. 안녕. Never thought that I'd find that the one in my life would be so near. And now you're here. I got you, you got me. When it's us, baby, you make me feel complete. You're all I need. Maybe we could try if you let me take you by the hand. You're the only one who understands. So I guess that it's time I asked you to be mine for all my days. I hope you'll stay. I'll admit that I'm scared, 'cause I've never really cared as much as this. It's worth the risk. Maybe we could try if you let me take you by the hand. You're the only one who understands. Maybe we could try if you let me take you by the hand. You're the only one who understands. 넌 나의 뮤즈야, 넌 나의 빛이야, 너는 나의 사랑이야. 넌 나의 뮤즈야, 넌 나의 빛이야, 너는 나의 사랑이야.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 그곳에서
네, 내 영혼 바람되어 세월호 10주년을 또 기념하면서 수정 씨가 처음으로 추천해준 곡이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수정 씨와 함께 신문십답 코너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좀 드릴게요. 네. 성악은 내 운명, 클래식 음악이 내 가슴속에 처음 훅 들어온 그런 순간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때 네.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클래식 음악이 사실 좀 어렵게 느껴지기 하잖아요. 그래서 네. 가슴에 훅 하고 들어온 순간을 생각해 보니까 그리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또 그지만 딱 두 가지가 생각이 났었는데 네. 제가 첫 번째는 초등학교 방과후 활동에서 노래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이제 성악을 전공한 선생님께서 네. 선생님한테 제가 창작 동요를 배우면서 노래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성악 발성에 대해서 배우고 알게 되었었는데, 근데 그 뒤로 이제 저는 노래를 계속 하고 싶어서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싫어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쵸. 예고를 네. 진학을 못 해가지고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레슨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때 어머님이 약간 그게 조금 미안하셨는지 조수미 CD를 잔뜩 사주신 날이 있었어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딱 처음 들었던 곡이 까로미오 밴이라는 조수미 선생님의 그 가곡이었는데 그 노래를 딱 듣는데 정말 마음이 엄청 평화로워지고 가슴에 훅 들어온 그런 순간이었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같은 예술가들이 네. 요즘 방과후 수업 같은 거 많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저도 지금 한두 개 나가고 있는데 네. 그때 이렇게 만났었던 아이가 이렇게 그 음악의 길을 걷는다고 생각하면 진짜 너무 놀라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 그래서 만났던 선생님이 또 근데 제 그 같이 초등학교를 다니던 친구의 어머니셨어요. 또 어떻게 또 그렇게 네,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랑도 또 이렇게 연이 계속 닿아가지고 네. 저 대학교 때 이제 공연하는 거를 선생님이 보러 오신 적도 있고 되게 뿌듯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어떻게 방과후 수업이라는 게 이렇게 좀 가치 있구나라는 걸 또 그쵸, 새삼 그쵸. 느끼게 되는 네. 것 같아요.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인문계곡으로 진학하셨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가슴속에 그 성악의 꿈이 계속 네, 자라나셨던 거예요. 네, 그쵸. 그리고 또 그 곡을 통해서 네. 정말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더 길로 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셨구나. 네. 그러면은 그 학창시절 때 공부하시면서도 그 성악의 꿈 같은 것들이 이제 자라나시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대학은 그러면 성악과로 진학을 하신 게 된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은 네. 그럼 어떻게 그렇게 준비를 하셨어요? 보통은 예고에서 음대를 갖는 것은 되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여길 것 같은데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예대로 진학한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 좀 낯설어 하실 것 같은데 그쵸. 어떤 준비들을 좀 하셨나요, 그때? 이제 실기 준비가 제일 첫 번째인데 결국은 이제 개인 레슨을 받게 되면서 네. 레슨 받으면서 곡을 준비해서 실기를 보고 그렇게 진학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일반계고 다니시면서 계속해서 꾸준하게 레슨도 받으시고 네네, 맞습니다. 계속 꾸준한 준비를 하셨군요. 네, 그렇게 해서 전북대학교 예대 음악과에 진학을 하게 되시죠. 네. 네, 요때 이제 학교 생활 이야기 좀 풀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아, 뭐 회장도 하시고 뭐 그러셨다는 화려한 또 이력들이 좀 들려왔습니다. 맞아요. 그럼 가장 또 그 당시 또 인상 깊었었던 그런 순간들도 좀 궁금하고요. 자, 먼저 그러면 예대 진학하셨던 그 배경, 그 상황 같은 것들 좀 생각나는 게 있으시면 풀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저 그래서 이제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준비를 네. 하다 보니까 약간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 아버지가 반대를 하셔가지고 또 반대하셨구나. 네, 그때도 반대를 하셔서 네. 어머니가 이제 몰래 네. 레슨을 시켜주신 약간 정말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그래서 되게 어렵게 준비를 했는데 음. 사실 열심히 잘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전북대학교도 후보로 들어가게 됐어요. 마지막에 문 닫고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네. 네, 되게 감격스럽잖아요. 그것도. 네. 그래서 열심히 해야겠다 음. 하고 들어갔는데 그래도 정말 좋았던 게 예고에서는 그런 커리큘럼을 다 밟아서 오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공부를 드디어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에 학교를 정말 열심히 다니긴 했던 것 같아요. 네, 열심히 다니고 4학년 때는 진짜 학회장을 맡아가지고
뭐 MT나 아니면 뭐 체육대회 아니면 정기연주 이런 거를 학생회 같이 친구들이랑 맡아서 으쌰으쌰 해가지고 무사히 잘 마쳤던 것들이 되게 뜻깊게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약간 동질감을 느끼는 게 저도 이제 20살 때 음악을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그 제가 너무 좋아하는 가수들이 대부분 인문학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네. 공부도 하면서 네. 대학 생활을 너무 알차게 보냈던 기억이 아.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대학 때가 가장 저한테는 찬란하게 빛났던 학창 시절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수정 씨도 그랬던 것 같아서 네, 맞아요. 또 되게 반갑고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대학 생활 또 재밌게 네. 유익하게 하셨을까. 네. 보통은 그 어릴 적부터 음악을 하게 되면 많이 질려하고 오히려 대학 가서 음악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도 맞아요, 왕왕 맞아요. 많잖아요. 네, 네. 그런데 반대로 수정 씨는 계속해서 더 꾸준하게 맞습니다. 음악을 하게 되는 네. 그 발돋움의 시작이 그 대학 시절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더 반갑고 더 대단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럼 그 당시에 이제 가장 인상 깊고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걸로 생각해 보면은 저는 합창 시간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기 연주회 때 네. 1, 2, 3, 4학년이 전부 다 이제 합창 무대에 쓰고 또 저희는 음악과다 보니까 악기하는 친구들도 다 같은 과로 속해 있는데 이제 네. 그렇게 오케스트라가 구성되고 합창이 구성돼서 네. 정기 연주회를 되게 크게 진행을 하는데 그 연주 공연이 끝나고 났을 때가 되게 기분이 좋고 뿌듯했던 그런 인상 깊은 기억에 남는 순간입니다. 저도 어릴 적부터 그 성가대 활동을 했었는데 네. 확실히 그 사람들이 함께 부르고 하모니를 맞추는 게 되게 저는 그때마다 이 전율이 있는 맞습니다.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뭔가 하나 칸타타라거나 뭐 이런 거 네네네네, 하나를 하고 나면 맞아요. 그 끈끈한 무언가가 또 생기는 생기고, 것 같고 맞아요. 네, 그런 이야기들 네. 또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요 반대로요 우리 또 좀 꾸준하게 음악들을 이어오시면서 다양한 흐름들이 좀 있어요. 네. 이 대부분이 이 대학 시절을 보내고 나면 그 유학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 같은 것들을 좀 밟게 되기도 하고 또 음악을 어떻게 보면 좀 더 깊이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각자의 그 시도를 하게 되는데 성악에서는 유학 같은 것들이 좀 필수적인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클래식 음악 자체가 네. 그 시초가 유럽 음악 이쪽에서 시작되다 보니까 네. 유학을 갔다 오는 게 굉장히 좋은 그 코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네. 네, 저도 그래서 유학을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네네. 뭐 현실적인 여러 이유들 때문에 네. 가지는 못했고 대신 이제 저는 여기에 남아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열심히 찾아서 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두 가지 보통은 이제 그 유학 가지 않는다고 하면 보통 졸업했을 때 어떤 커리큘럼대로 어떤 흐름대로 이렇게 음악 활동을 펼칠 수 있나요? 성악가들은? 되게 많은 이제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크게는 이제 합창 음악이나 아니면 오페라 큰 무대로 솔리스트로 나가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아까 말했듯이 너무 그 합창 음악을 너무 좋아했어가지고 네. 합창단에 들어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대학교 4학년 때부터 시험을 많이 보러 다녀가지고 네, 운이 좋게 또 돼서 그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진짜 유학 갔다 와서 이제 또 다시 솔리스트로 활동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처음으로 들어가셨던 합창단은 어디셨어요? 처음으로 들어간 합창단은 이제 전주시립합창단의 비상임 단원으로 속해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그러니까요. 제가 제 주변에도 소리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 클래식 하는 친구들도 있고 하는데 그 분들의 이제 그 장르 같은 특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너무 그 숭고한 어떤 가치를 이렇게 유지해가는 모습들은 참 너무 존경스럽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경직되어 있다? 약간 보수적이다. 좀 뭔가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좀 뭔가 정해진 그 루트대로 따라가 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흐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이제 소리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스승님을 잘 만나서 스승님을 그쵸. 계속해서 그 계보를 이어가야 되는 막 그런 흐름이라거나 맞아요. 또 클래식 하는 친구들도 교수님께 이렇게 눈에 잘 들고 그 교수님의 그 가르침을 계속 잘 유지해 가야 네. 뭔가 이 흐름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약간 그런
흐름과 소정 씨는 어떻다고 보세요? 좀 그 흐름에 비켜나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은 저는 네. 그 흐름을 잘 타고 계신 것 같으세요? 네, 잘 타고 이렇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네. 사실 그 흐름만이 사실은 정답은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제 친구들이 늘 하는 얘기가 우리는 신장로 닦는 삶인 것 같아. 어, 우리만의 새로운 도로를 길을- 닦아가고 네, 그쵸. 새로운 길을 닦아가는 것 같아. 네. 라는 생각을 이렇게 그런 얘기들을 하곤 하는데 네. 저는 왠지 그런 결로 느껴지는 아. 것 같아요. 서정 네. 씨가. 네.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새로운 흐름으로 또 합창단 생활들을 계속 이어가시면서 네. 걸어오고 계신다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전주시립 합창단의 위상임으로 시작을 하셨고 그 다음 스텝은 어떻게 이어가게 되셨나요? 이제 거기에 다니면서 음. 너무 그 활동이나 거기에서 했던 공연들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음. 나는 진짜 합창단에 들어가야겠다라고 마음을 굳게 먹고 그때부터도 시험을 정말 열심히 보러 다녔어요. 그래서 정말 운이 좋게 이른 나이에 이제 제주 합창단에 들어가게 네. 되었어요. 상임단원으로. 그래서 네. 이제 그 두 번째 합창단이 제주 합창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보통 이렇게 다른 이들은 어떤 뭐 유학이라거나 어떤 그런 코스들을 밟으면서 좀 오래 걸리잖아요. 합창단을 네. 상임으로 들어간다는 게. 맞아요. 근데 수정 씨는 어쩌면 졸업하시고 바로 전주 시립 합창단에 들어가셨다가 네. 제주 시립 합창단에 상임으로 들어가시게 된 건데 이건 엄청난 쾌거 아닌가요? 그럼요. 그때 그 결과를 봤을 때 기분은 이루 말을 할 수 없는 어떤 기분이셨을까? 엄청 기쁨이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제주 특별자치도립 제주 합창단 그럼 상임단원으로 네. 제주행을 그럼 하게 되신 것 같은데 요때가 그 몇 년도이신가요? 2017년입니다. 졸업이 그럼 2016년쯤이셨나요? 네, 맞아요. 네. 네, 2016년 졸업하시고 2017년에 바로 상임단원으로 맞습니다. 제주도를 가게 되신 네. 서정 씨 얘기들. 그럼 제주도로 좀 배경을 좀 바꿔봐서 네. 이야기 나누면 좋겠어요. 그럼 제주에서 몇 년 정도 시간을 보내셨나요? 제가 딱 3년 하고 3년? 1개월 3년 정도, 3년 네. 1개월 하셨구나. 그럼 요때 어떤 작품들을 이게 하셨는지. 이제 생각보다 많은 공연을 올리지는 못했어요. 그 큰 음. 기대에 비해서는. 왜냐하면 욕심이 많으셨군요. 네. 아니 그것보다는 네. 그 지휘자가 제가 네. 있는 3년 1개월 중에 거의 2년 반이 공석이었어요. 그래서 지휘자 선생님이 안 계시다 보니까 많은 공연들은 못하고 이제 객원 지휘 선생님들이 많이 왔다 가셨었고 근데 그거 말고 이제 합창단 소속으로 이제 또 다른 많은 공연들을 할 수 있었는데 네. 그 중에 이제 기억이 나는 거는 해녀의 길이라는 창작 오페라였는데 정말 제주도에서만 할 수 있는 공연이잖아요. 그러네요. 제가 어린 해녀의 역할이었는데 해녀 복장을 진짜 하고 네. 제주도 방언으로 이제 대사를 치고 뭐 이런 공연이었어요. 그래서 네. 그게 정말 기억에 남고 이제 그거를 작곡해 주셨던 선생님이 그 제주 합창단의 편곡자로 계시는 선생님이셨는데 이제 막 점심시간마다 저를 그 방언을 자연스럽게 하기 위한 그 훈련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네. 제주도 선생님들이랑 계속 그 방언을 하면서 막 지내면서 그 공연을 되게 뜻깊게 올렸던 기억이 납니다. 일종의 그 사투리 특훈이네요. 완전 특훈이었죠. 네, 혹시 네. 뭐 기억에 남으시는 그 사투리 짤막하게 해줄 수 있나요? 그 대사라거나? 대사를 다 잃어버리긴 했는데 네. 뭐 그냥 다 까먹었어요. 그냥 뭐 먹었건? 뭐 약간 먹언 뭐 이런 거 얘기 있던데. 네, 맞아요. 딱 줄이고. 네. 뭐 밥 먹언 이렇게 네. 하거나 무사 이렇게 왜 이렇게 하는 무사가 왜 이 뜻이거든요. 무사가 그래요. 네. 무사경 어쩌고 이렇게 아무튼 그렇군요. 다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제주 시립 합창단에서만 정말 할 수 있는 맞아요. 너무 보물 같은 그런 네. 작품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저도 이제 지역 음악 자급자족이라고 하는 기치를 내걸고 음악을 하고 있는 이유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왜 주 무대가 되지 못하냐라고 하는 그 문제 의식에서 네.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의 서사들을 우리가 주목하지 않으면 누가 주목하느냐인 건데 네. 참 의미 있는 작품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그때 사진 같은 것들이 있으면 너무 보고 싶고 아, 궁금한. 있는데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또 이제 보이는 라디오에서 이게 네. 자유화면으로 보내드릴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네. 그러지 못해서 저만 다 이 방송이 끝나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제주도 생활은 좀 어떠셨어요? 좀 잘 맞으셨어요? 너무 좋았죠. 저는 자연을 너무 좋아하는데 진짜
바다 원 없이 볼 수 있고 정말 하늘도 원 없이 볼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정말 좋았어요. 네. 저도 그 삼방산이라거나 네네. 그 성산일출봉 네. 인근의 그 광치기 해변 네, 그런 거 네, 너무 네, 좋아하는데 맞아요. 어느 쪽에 있으셨어요? 합창단이나 그 거주하는 지역이? 저는 애월 애월, 근처였는데 생각보다 그 이제 애월에서 네. 삼방산이나 그 광치기 해변이나 성산일출봉까지는 1시간 멀죠. 정도 걸리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람들은 되게 많이 돌아다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지는 못했고 음. 그래도 마음에 마음 먹으면 갈 수 있다의 그 마음이 그렇죠. 아무래도. 있다는 것만으로도 음. 네 좋았죠. 그러니까요. 뭐 전주라고 치면은 전주에서 익산 군산 거리 정도 네, 되는 네. 거니까. 네 맞아요. 또 광치해변 가가지고 와인 마시면서 막 보통 그 취해가지고 자는 경우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오. 그래서 늘 그런 거 생각하고 어. 애월하면 또 이제 도너츠나 네. 카페 또 예쁜데 되게 많고. 많잖아요. 네 맞죠. 네, 그런 것들도 또 볼 수 있고 네. 아무튼 너무 제주도 하면 생각나는 그런 설렘 같은 것들이 늘 있어서 또 네. 서정 씨와 함께 또 제주도 이야기로도 좀 잠깐 해봤습니다. 네. 자, 그럼 대략 합창단 수석의 활동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흐름이 있는 것 같고 또 최근에는 또 앙상블 활동도 2개 이상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객원으로도 보컬로 활동하시는 것도 있고 네 맞습니다. 최근에는 또 우리 그 전주국제영화제에서도 무대도 오르셨다고 네. 하시는데 이런 활동들이 이제 클래식 음악을 해오면서 좀 이렇게 좀 다방면으로 활동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소개 먼저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또 합창단을 그만두고 전주 고향으로 올라와서 활동한 지가 한 4년 정도 좀 넘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많은 활동들과 앙상블 팀을 만나서 네. 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때 오히려 비로소 제 자신이 누구인지 소프라노 박서정이 누구인지 깨달을 수 있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좋았던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네. 뭐 악기 하는 친구들과 팀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노래하는 사람들과 또 팀을 하기도 해서 네. 네, 그렇게 앙상블 팀을 하면서 여러 활동들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그 저희랑 같이 무대 함께 했었던 데가 있었잖아요. 네네. 저도 그때 어찌면 서정 씨를 처음 네. 뵀던 것 같은데 그렇죠. 앙상블 이네라고 하는 팀이었는데 네, 맞습니다. 너무 구성이 좋아 보였어요. 네. 너무 제가 와닿았고 네. 노래가 기억이 많이 나요. 어, 예. 그래서 워낙 또 그분들은 그럼 어떻게 만나게 되셨어요? 되게 친해 보이시던데 친밀해 보이시고. 네, 맞아요. 네. 저희는 어떻게 만났냐면은 저희가 아무래도 전북대 음악과다 보니까 악기하는 친구들도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친하게 지내던 이제 바순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와 이제 그 친구가 알던 또 클라리넷 하는 언니와 피아노 하는 언니 이렇게 총 4명이서 구성된 그룹인데요. 네. 네. 어떻게 이렇게 음악을 통해서 만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하다 보니까 너무 성격도 잘 맞고 음악적으로도 잘 맞아가지고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또 하고 계시는 또 앙상블이 있으시던데요. 네, 블룸이라고 네. 하는 이제 또 앙상블인데 그거는 또 학교 선배였던 네, 소프라노 박민주 선배님과 네네네. 또 피아니스트 비네인 선배님과 함께 네, 같이 또 좋은 음악을 하려고 만나서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또 전주국제영화제 무대에서도 보니까 꼭 성악곡이 아니라 네, 맞아요. 뭐 재즈 스탠다드 넘버 같은 네, 것도 네. 잘 소화하신다고 아, 지금 그런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때 그 네. 무대에서 또 문리버 부르셨는데 네. 그게 그렇게 전주 국제영화제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또 많은 그 감동을 선사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어떻게 오르게 되셨나요? 제가 정말 운이 좋은 게 정말 전주를 와서 활동하면서 좋은 저의 옆에 음악적으로 지원해 주실 수 있는 선생님들 되게 많이 만났어요. 이제 그 중에 한 분이었던 그 피아니스트 오은하 선생님인데 네. 그 선생님이 하시는 이그르산 재즈 트리오라는 밴드와 함께 무대를 오르게 되었는데요. 네. 진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문리버나 오버 더 레인보우 같은 곡들을 이제 선생님이 편곡을 해주셔서 노래를 부르게 되었는데 너무 아름다운 곡들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그런 곡들을 이제 또 소화를 하는 게 쉽지만 어렵기도 하고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사실은 그 성악 발성하고 그 재즈 스탠다드나 또는 이제 가요를 부르는 그 발성이 조금 다르잖아요, 결이. 네. 뭐 같은 노래라고 하지만 네. 그런데 그 자신의 그 장점인 성악의 그 매력을 잃지 않으시면서 그 곡들을 소화한다는 게 참 대단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질문에 이제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있다면이라는 그 질문도 있었는데 네. 이제 그런 거가 제 힘든 순간에 연결되는 연결되는군요. 네,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 좋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면, 근데 그렇게 클래식 음악을 해보면서 어렵고 힘든 순간, 사실 그렇게 뭐 성악과 가요 여기서 어떤 부분이 어려우셨어요, 구체적으로? 일단 첫 번째는 네. 그 앙상블 이내 팀을 하면서였는데 네. 선생님은 되게 좋아 보이셨다고 하지만 네. 당연히 좋죠. 너무 좋았는데 듣기 너무 좋았죠. 네. 저는 관객으로서는. 처음에 이제 제가 네. 언니들이거든요. 네. 그 클라리넷이나 피아노 언니들한테 막 네. 얘기할 때 그 곡의 장르나 이런 거에 있어서 되게 제가 꽉 막혀 있었어요. 사실은 좀 처음에는. 그래서 저는 성악곡 하고 싶고 맞죠. 네, 좀 그거를 잃지 않으려고 막 엄청 부더니 막 이렇게 했었는데 결국은 놔지고 좀 더 편하게 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전주 와서 활동하면서 이제 많이 깨어지고 무대를 통해서 되게 얻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저도 되게 어려웠어요. 그게 너무 어렵고 이게 내가 노래를 부르는데 이게 내가 소프라노처럼 보이는 건지 아니면 그냥 가수처럼 보이는 건지 왜냐면 이제 저도 너무 나이가 막 많진 않았다 보니까 경험도 많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비춰지는 것들이 내가 과연 어떻게 비춰질까? 약간 이런 거에 대한 걱정과 고민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소프라노로서의 그 서정 씨가 갖고 있는 정체성이 있는데 네. 그게 만약에 너무 내려놔지고 네. 약간 대중들이 봤을 때 야, 성악가들도 저렇게 그냥 하는 거지라고 그냥 오해한다거나 네. 이럴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 지점이 네. 어려우셨군요. 네, 오히려 제가 뭔가 더 중심이 바르게 서 있고 네. 단단했으면은 그런 곡과 이런 곡을 구분해서 잘 더 소화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제가 조금 더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를 좀 소화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느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또 그것조차 제 장르처럼 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아마 그건 이제 이미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이루어 가고 계신 것 같은데, 혜상 씨는 아무래도 이제 내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지점들을 사실은 지켜가고 싶었던 마음이었지 않았을까 네. 싶어요. 그 중심이 사실은 단단해야 네, 그 네. 주변에도 다양한 꽃들을 또 피울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런 과정이 있으셨군요. 네. 네, 그런 과정을 또 딛고 이렇게 멋지게 전주국제영화제 무대도 마무리하신 거 너무 축하드리고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요때 이제 우리 한 곡 좀 들어보고 넘어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또 서정 씨가 또 성악곡으로서 너무 깊게 처음으로 와닿았었던 노래도 준비되어 있는 것 같죠? 네. 까로미오 벤이라는 곡인데요. 네. 제가 처음 들었을 때 정말 너무 그 평화로웠던 그 기분을 나누고 싶어서 이 곡을 가져와 봤습니다. 좋습니다. 조수미 씨 버전으로 듣는 네. 까로비오 벤 듣고 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여기가 지금 인터넷이 잠깐만요. 네, 다시 끌고 갈게요.
네, 조수미의 까로비오 밴 듣고 오셨습니다. 아, 너무 아름답네요. 진짜 네. 가슴에 훅 들어올만 했던 것 같아요. 네. 요거 말고도 또 이제 또 가슴에 들어온 순간이 하나 더 있으셨다고. 아, 네, 맞아요. 또 한 번이 있었는데 기억에 남는 순간인데요. 네. 제가 이제 중창단을 통해서 음악을 시작했다가 보니까 합창이나 중창 이런 화음을 이루는 음악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 고등학교 때인데 네. 그때 이제 전주시립합창단에 연간 회원으로 등록을 하면 매 공연마다 티켓이 2장씩 나왔어요. 근데 그 가격이 정말 별로 안 비쌌어요. 또 특히 중고등학교 사람들은 또 엄청 학생들은 또 싸게 받아가지고 이거 네. 되게 꿀팁이거든요. 네네. 지금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등록을 해가지고 티켓을 2장 받아서 고등학교 때 연주를 보러 갔었는데 기획 공연으로 그때 그 단원 선생님들이 솔로로 노래를 하는 그런 연주였어요. 네. 근데 그 당시에 그 소프라노 선생님이 아리아를 부르셨는데 네. 그 곡이 너무 아름답고 그 소프라노 선생님이 너무 예쁘셔가지고 그것도 이제 또 홀딱 반하고 온 그런 순간이었어가지고 네. 그것도 기억에 납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클래식 공연들 특히 성악 하시는 분들 드레스 너무 예쁘잖아요. 그쵸. 그 무대에서 진짜 늘 그 반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거기에 압도되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진짜 사실 이렇게 성악이라는 건 정말 엄청 꾸준한 단련과 연습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네. 일반인들이 그냥 가요 부르는 것과는 너무 판이하게 다른 소리가 나니까 진짜 천상의 목소리처럼 들려요. 저한테는. 그렇구나. 네. 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서정 씨가 또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또 노래도 준비하셨다고 네. 하는데 네. 또 보니까 조만간 또 우리 6월 1일 날 네. 또 콘서트를 또 앞두고 계신다고. 네, 맞습니다. 이제 제가 30살을 맞이하여서 처음으로 이제 올리게 된 독창의 무대인데요. 네. 성악을 이제 시작하고 제가 음악 활동하면서 과연 내가 독창회를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어떻게 좋은 기회로 우진문화공간에서 올릴 수 있게 되어서 네. 너무 기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 선정되신 요 프로그램이 우진문화재단이 하는 2024 우리 소리 우리 가락이라고 하는 사업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네. 제가 작년에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제가 저 선배 되네요. 네. 네, 우리 또 후배님 되시는데 네, 네, 우리 소리 우리 가락이 저는 너무 감사한 사업인 게 네, 어찌 보면은 그 전주하면 네. 소리의 고장, 그쵸. 이 국악 한국 음악에 좀 포커스가 좀 많이 맞춰 있는 측면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 소리 우리 국악 했을 때 이게 우리 가락 했을 때 좀 나 같은 대중음악이 해도 되는 거야? 라는 맞아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네. 해도 된다고 네, 문을 열어주셨어요. 맞아요. 그런데 또 이제 성악 클래식까지 들을 수 있다고 하니까 더 네. 반가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주 파격적인 지원을 해주시고 계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어떠신가요? 홍보나 뭐 이런 것들도 다 네, 맞아요. 해주시죠. 네. 네, 홍보도 해주시고 그 포스터나 리플렛 이런 것도 만들어주시고 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 그야말로 그냥 음악에만 집중하실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정확하게 좀 소개해 주세요. 6월 1일 몇 시인가요? 6월 1일 오후 5시, 토요일 오후 5시이고요. 네. 네. 우진문화공간에서. 네, 하게 됩니다. 그럼 티켓은 어떻게? 티켓은 구매할 수 전주 티켓박스라는 음. 곳에서 네. 예매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비용은 어느 정도 되나요? 10,000원입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서정 씨의 노래를 마음껏 들을 수 있는 그 1시간 이상의 시간이 공연이 단돈 10,000원밖에 안 한다고 합니다. 이 단돈 10,000원으로 우리 또 소프라노 서정 씨를 또 응원할 수 있다. 네. 이런 기회가 있으니까 우리 전주 시민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 홍보하는 차원에서 또 노래도 준비해 주신 거죠? 네, 맞아요. 네. 이제 어떤 제가 프로그램을 구성했냐 하면은 네. 아름다운 저희 한국 가곡들 음. 위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어요. 그래서 요즘 되게 좋은 신작 가곡들이 많거든요. 네네. 이제 가곡이 시에다가 선율을 붙인 형식인데 이제 또 저는 우리나라 고유의 글자인 한글로 된 네. 한국 가곡들 위주로 많이 구성을 했어요. 네. 그래서 너무 곡들을 들으면 아름답고 가사도 진짜 좋아서 되게 많이 와닿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10곡 정도 이제 부르는데 이제 다 공연 들으시고 나서 누구든 자기 마음에 한 곡 정도는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공연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되게 소중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그 클래식의 본고장은 좀 유럽 쪽인데 그쪽의 가곡들이나 뭐 아리아 아, 뭐 거기도 그 몇 개 있습니다. 예, 그런 곡들을 사실은 네. 뭐 할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바이블처럼 맞아요. 그걸 해야 되는 그런 네. 흐름일 수 있는데 좀 가끔씩은 아름답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아, 정서와는 많이, 조금 네, 맞아요. 동떨어져 있다라고 느끼기도 그쵸, 했었는데 그쵸. 그런 측면에서 한국 가곡들을 좀 이렇게 포진하셨다는 얘기가 네. 너무 반갑게 네, 다가오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은 그 중에서 한 곡을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라이브로 해주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숲상한 초대석 우리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의 최초 라이브인 것 같습니다. 아, 이 최초의 라이브. 자, 그럼 어떤 곡을 준비하셨나요? 네, 마중이라는 곡인데요. 허림의 선생님의 시에 윤학준 선생님의 작곡으로 된 마중이라는 정말 가사와 선율이 아름다운 네. 그런 곡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준비되셨나요? 네. 그러면 지금 제가 큰 박수로 우리 박서정 소프라노의 마중 청해 듣겠습니다. 네. 사랑이 너무 멀어 올 수 없다면 내가 갈게 말 한마디 그리운 저녁 얼굴 마주하고 앉아 그대 꿈 가만 들어주고 내 사랑 들려주며 그립다는 것은 오래전 잃어버린 향기가 아닐까 사는 게 뭔지 아무 못하니 그리워지는 날에는 그대여 내가 먼저 달려가 꽃으로 서 있을게 그립다는 것은 오래전 잃어버린 향기가 아닐까 사는 게 뭔지 아무 못하니 그리워지는 날에는 그대여 내가 먼저 달려가 꽃으로 서 있을게 꽃으로 서 네, 너무 아름다운 노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의 첫 라이브를 이렇게 서정 씨의 목소리로 빛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아닙니다. 네. 너무 떨리네요. 야, 이런 곡을 10곡 이상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6월 1일 날 5시에 전주 우진문화공간에서 여러분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전주 네. 티켓박스 통해서 예매하실 수 있으니까요. 빠르게 예매하시고 6월 1일 날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정 씨하고 이렇게 함께 수상한 초대석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분 지역에서도 의미 있는 공연들을 또 이렇게 만들게 되시고 독창회를 하고 계시고 하는데 또 최근에는 또 좀 다방면에서 다양한 지역에서도 활동을 이어가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또 그 소개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전주에 와서 3년간 넘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제 부족함을 좀 저는 절실히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에 네. 일단 그 거주지를 서울로 옮겼어요. 그래서 이제 왔다 갔다 전주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또 되게 좋은 기회로 충남에 있는 그 서산으로 네. 합창단 객원 단원을 가게 돼가지고 정말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네. 서산, 서울, 전주. 서산에서 서산이랑 서울도 꽤 멀지 않나요? 네, 맞아요. 꽤나 멀고 얼마나 걸리나요, 차로? 차로 그 버스 고속버스 타면 한 1시간 5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네. 근데 저만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보니까 다들 열심히 살고 네. 서울에서 카풀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하더라고요. 그러시군요. 그래서 네, 열심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사실 그 합창단이라고 하는 게 사실 지역마다 있지만 네. 거기에 이제 정해진 그 인원수는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또 저마다의 그 합창에 맞춰서 또 자기의 성향에 맞는 또 합창단을 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나의 결과 맞아야 되는 거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정말 아주 분주하게 일주일을 보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앙상부 활동하랴, 합창단 활동하랴. 맞아요. 네, 그러셨던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이런 이야기들 들으면 좀 안타까운 지점도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보석 같은 이렇게 좋은 목소리를 가진 서정 씨가 우리 지역에서만 더 활동 활발하게 하셔서 또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역에서 좀 한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사실은. 네. 네, 어떤 지점이 좀 그렇게 있으실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이제 음악과를 졸업하고 나서 네.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네, 지역에서 너무 어려운 일이고요. 맞죠. 사실. 네. 첫 번째가 제일 큰 문제는 그거 같아요. 그거가 이제 제일 어렵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은 네, 본인이 정말 발벗고 나서서 일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건데 사실 저희는 대학교 때 그렇게 기획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음악가로서 살아남아야 할지에 대한 것은 사실 배우지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것도 좀 문제가 되는 것 중에 음. 하나인 것 같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제 어쨌든 시장이 넓은 서울로 많이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뭐라도 더 해보려고 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진짜 너무 정확한 그 문제점을 네. 짚어주셨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 늘 하고 싶었던 얘기가 사실 그 얘기인데 네. 학제는 있지만 학제가 있는 것도 사실 감사하지만 네. 뭔가 기술적인 부분, 네. 네. 그리고 음악을 그냥 하는 행위에 대한 것만 하는 거지. 네, 맞아요. 음악을 어떻게 하면 영위할 수 있고 꾸려갈 네. 수 있고 이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 같은 것들이 좀 어려워요. 어렵고 네. 알려주지 못하는 지점인 것 같아요. 시원하게, 속 시원하게.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낚싯대 만드는 법 정도는 배우는데 어디 가서 낚싯대를 들이워야 되고 어디가 네. 고기가 잘 잡히고 맞아요. 어떤 고기들을 낚을 수 있고 아니면 그냥 고기를 낚는 것 말고도 낚싯대만 만들고 살아도 된다라고 하거나 막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방법이 사실 낚시를 영위하는 그쵸, 우리의 그쵸. 문화 예술을 영위하는 방법일 텐데 네. 좀 뭔가 좀 획일화된 한두 가지의 방법만 제시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네. 좀 아쉬운 것 같다. 네. 이렇게 말씀 짚어주셨던 것 같아서 너무 알찬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서정 씨가 우리 지역에 또 한계도 느끼셔서 서울에 가서 활동도 이어가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떤 목표를 갖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굉장히 좀 뭐 추상적일 수 있는데 네. 항상 제 삶에 계속 노래가 이제 흘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끝까지. 네, 끝까지 버티면서 음악과 함께 하는 삶을 살고 싶어서 네, 이게 한 해 한 해 갈수록 더 어려운 일이라는 거를 깨닫게 되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하지만 이제 끝끝내 멈추지 않고 제 삶에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저도 지금 데뷔 10주년을 맞이했고 20살 때부터 해가지고 꽤 오랜 시간이 왔는데도 네, 여전히 녹록지 않다고 맞아요. 느끼거든요. 네, 그러면 새로 시작한 분들이나 또 이렇게 서정 씨처럼 오랜 길을 또 걸어오신 분들도 비슷한 그 어려움을 느낀다고 생각하니까 좀
동병상련의 정을 또 네. 느끼게 되는 것 같기도 그럼요. 하고 또 네. 그래서 더 응원하게 되는 것 같기도 네. 하고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이 자리에서 또 모시게 돼서 네. 더 저도 뜻깊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이 음악이 내 삶에 계속 흘러나왔으면 좋겠고 그 음악 안에 있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추상적인 거지만 가장 좀 궁극적이고 근본적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본다면 어떤 꿈들을 조금 더 이뤄갔으면 좋겠다고 느끼세요? 저는 그거는 이제 현실적인 그런 그렇죠, 현실적인 걸로 생각을 접근이니까. 하면은 네. 제가 되게 어렸을 때부터 생각해오던 꿈인데 네. 어딘가 이제 제 건물을 짓고 네.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 채워서 어, 뭐 항상 연주를 할 수 있는 작지만 울림이 아. 좋은 홀, 그렇죠. 뭐 커피를 좋아하니까 이제 제 취향을 담은 카페나 음. 연습실, 네. 그리고 제가 살 수 있는 거주지 뭐 이런 아. 거를 채울 수 있는 건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렸을 네. 때는 되게 패기 넘치게 나 할 수 있어라고 생각했는데 음. 지금은 좀 이제 꿈이 작아졌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음. 그냥 저의 방 같은 것만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거기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다 작업 채워넣고 공간처럼. 네. 네. 그 정도만 돼도 행복할 음.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저도 사실 그런 꿈을 갖고 사실 작업실을 경영을 하고 있는데 네. 그 경영도 사실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아. 그 작은 공간이어도. 네. 근데 그 공간에서 계속해서 누군가 또 후배들한테도 그 공간 내어주고 네. 싶고 또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자연스럽게 문화도 향유하고 네, 가시고 맞아요. 그럼 너무 좋겠다라는 네. 꿈을 또 밝혀주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이야기들을 이어가면서도 이제 어느덧 시간이 또 많이 흘러가지고요. 네. 또 서정 씨의 이제 근본적인 또 서정 씨의 그 꿈 이야기들도 좋고 네. 이런 근본적인 그 서정 씨의 이야기들을 풀어내기 위한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인 것 같은데요, 거의. 네. 네, 마지막 하루가 허락된다면 어떤 하루를 보내고 싶으세요? 마지막 하루는 네. 저는 혼자 보낼 것 같아요. 오. 그래서 딱 24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제 네. 집에서 제일 가까운 바다를 가서 그냥 생각 정리를 좀 하고 고요하게 보내고 싶고 또 이제 맛있는 마지막 한 끼를 먹고 딱 집으로 돌아와서 짐 정리 같은 것도 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변 사람들과 가족들한테 메시지 마지막 메시지 보내고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방에서 네. 눈을 감으실 네, 것 눈을 같은데. 감고 싶어요. 제 방과 제 침대에서 고요하게. 네, 그런 생각을 대부분 이게 공통 질문이거든요. 네. 울산 초대서 오신 분들한테 하는데 진짜요? 보통 이제 기혼이신 분들은 가족들과 보내겠다, 아. 가족들과 만난 걸 해먹겠다 네. 보통 이러시는데 확실히 그 미혼이시거나 저도 네, 마찬가지인데 네, 네. 저도 그 이터널 선샤인이라고 영화 네, 너무 네. 좋아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내 기억들이 맴돌고 있는 그런 바다에 가서 네, 그런 것들 회상해보고 맞아요. 또 다시 돌아보고 네. 지우려고 했었던 아팠던 기억까지도 좀 이렇게 꺼내보고. 뭔가, 꺼내보고 네. 막 이럴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었는데 좀 그렇게 네. 공통점을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 하루를 그렇게 고요하게 자기만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하실 것 같은데 그때 그러면 마지막으로 들을 노래도 좀 네.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들을 만한 음. 곡은 이제 또 제가 클래식 음악을 하고 있지만 또 아까 첫 번째 질문이랑 연관되는 거긴 한데 클래식 음악이 아니고 어떤 음악을 들었을 때 가슴에 확 와닿았던 순간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네. 모든 그 장르가 재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즈를 들을 때 되게 너무 내가 되게 다른 공간에 와 있는 것 같고 네. 너무 기분 좋았던 순간들이 많은데 이제 챗 베이커의 Everything Happens to Me라는 곡을 이제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네. 마지막으로 이 노래를 들으면 내가 지금 다른 곳에 와 있는 것처럼 그런 좋은 기분을 느끼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네. 이 곡을 추천하고 싶어요. 네. 사실 챗 베이커도 인생의 우여곡절이 참 많은 네. 사람이었잖아요. 네, 제 인생 영화를 또 이제 소개를 본투비 블루. 네, 맞아요. 네. 본투비 블루를 너무 잘 음. 봤어가지고 또 챗 베이커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 곡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우리 또 전주 지역이 또 영화로도 유명한데 또 영화 또 이야기로 또 이렇게 네. 마무리도 되는 것 맞아요. 같아서 이 그 본투비 블루가 몇 년도인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네. 개막작이었습니다. 그랬군요. 전주 국제영화제. 국제영화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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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전주 디지털 독립영화관 후원 회원이어가지고 거기 가서 혼자 봤던 보셨구나.
기억이 네. 나요. 너무 좋죠. 너무 좋아했었던 네. 영화인데 맞아요. 네, 그 영화까지도 함께 찾아보면 너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 곡으로 챗 베이커의 Everything Happens to Me 네. 띄워드릴 건데 그 전에 네. 우리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 청취자분들, 전주 네. FM 공동체 라디오 청취자분들께 마지막 인사 그리고 또 그런 포부 앞으로의 또 응원 그런 네. 것들을 좀 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너무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이제 전주와 전북 그리고 여러 지역에서 아니지 전주와 전북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네, 있는 좋습니다. 소프라노 박사정이었고요. 네. 네. 제 음악을 되게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6월 1일 공연 잘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봐주셨으면 좋겠고 네. 저는 더 그 지역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소프라노로 성장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보석 같은 분, 이런 천상의 목소리를 갖고 있다고 느꼈던 우리 서정 씨 같은 멋진 분이 우리 지역에서도 널리 활동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들이 서정 씨에게 주어졌으면 좋겠고 이 라디오를 듣는 분들이 우리 서정 씨를 박서정 소프라노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저도 서정 씨의 음악과 음악 여정들을 앞으로 정말 마음 담아서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곡으로 준비한 노래 Everything Happens to Me 챗 베이커의 노래 띄워드리고 여기서 저도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도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또 반가운 컨텐츠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I make a date for golf, and you can bet your life it rains. I try to give a party, and the guy upstairs complains. I guess I'll go through life just catching colds and missing trains. Everything happens to me. I never miss a thing. I've had the measles and the mumps, and when I play an ace, my partner always trumps. I guess I'm just a fool who never looks before he jumps. Everything happens to me. At first my heart thought you could break this jinx for me, that love would turn the trick to end despair. But now I just can't fool his heart that thinks for me. I've mortgaged all my castles in the air. I've telegraphed and phoned and sent an airmail special too. Your answer was goodbye, and there was even postage due. I fell in love just once, and then it had to be with you. Everything happens to me.
telegraphed and phoned and sent an airmail special too. Your answer was goodbye, and there was even postage due. I fell in love just once, and then it had to be with you. Everything happens to